전세 대출에 따른 여러 가지 상품들이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월세 수요가 전세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월세 가격은 하락세로 접어들 거다. 전세 시장은 안정화될 거다. 전세 수요가 왜 이렇게 급감했고 전세 가격은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월세 가격은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 앞으로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월 30일부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 주택금융공사에서 변동금리보다 더 낮은 고정형 전세 대출 상품을 3월 달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중은행에서 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은 4%대의 고정형 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 제가 작년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안심전환 대출, 그리고 보금자리론 대출처럼 전세 대출에서도 마찬가지 고정형 전세 대출이 실행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연도 상반기부터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세 시장과 전세 시장에서 봤을 때 제가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상반기 내에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에 정부 정책이 발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세 대출에 따른 여러 가지 상품들이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월세 수요가 전세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월세 가격은 하락세로 접어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세 시장은 안정화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전세 수요가 왜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는 건지, 전세 가격은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건지 뒤에 판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대출자들도 정부가 지원하는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정책 금융상품은 주택담보대출에만 집중이 됐었는데 전세대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자의 9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라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빠르면 3월 출시를 목표로 고정금리 협약, 전세자금 보증 상품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서서 은행이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여주는 대신 일반 변동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세자금 대에 보증을 해주는 일반 전세보증 상품이 있지만 고정금리 전세대출에 보증 혜택을 늘려주는 새 상품이 출시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증 대상자는 무주택자로 한정되며 보증 한도는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보증과 같은 4억 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증 비율은 현재 은행권 전세 자금 대출에서 90%로 보증을 하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이거를 100%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은행권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자를 더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혜택을 늘려야 되는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별도로 시중은행들도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은행은 13일부터 4%대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5대 은행 가운데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기업이 아니라 신한은행이네요. 최대 4억 4,4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우리 전세론의 경우 2년 만기 상품의 고정금리가 기본 5.21%의 우대금리를 포함할 경우 4.6%까지 떨어집니다.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저 6%이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하면 거의 1.4%포인트가 차이가 날 정도로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훨씬 더 낮은 상황이죠. 지금 월세 같은 경우에도 월세 전환율이 거의 6%입니다. 6%. 그렇다면 당연히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될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뒤에 판소리를 통해서 전세 수요가 왜 이렇게 급감했고, 그리고 전세 가격은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월세 가격은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 앞으로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뒤에 판소리를 통해서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시장을 보면 크게 보면 당연히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전세 또는 월세 시장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지금의 월세 가격은 전세 가격 대비해서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수요가 그만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언제부터 증가됐냐라고 본다면 2020년 5월부터 월세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세의 가격은 지금 계속 엄청난 하락폭으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에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다. 자, 임대차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여건 상황에 따라서 임차 수요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던 또는 월세 가격이 하락하던 둘 중 하나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의 이 시장 상황 여건을 봤을 땐 전세보다 월세 가격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세 가격은 왜 이렇게 하락했던 거냐? 그리고 하락폭이 왜 이렇게 지금 큰 상황이냐? 이 여건을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자, 전세 가격은 언제부터 폭등했고 전세 수요는 언제부터 감소됐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선적으로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임대차 입법은 언제 시행됐냐? 우리 계약갱신권이 있죠. 이 계약갱신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2020년 7월 31일부로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세입자부터는 원래는 시장에 다시 나와야 되는데 5% 이내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임대차 입법이 실행될 거다 대책 발표가 난 시점 이후부터 임대인분들은 전세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2020년 5월 수준에서부터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그때부터 증가하게 된 거다. 자,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인해서 사실상 2020년 5월부터 시작해서 전세 가격이 너무나도 높게 상승되다 보니 임차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2018년도에 임차하셨던 분들 입장인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낮은 전세 가격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주변을 보니까 임대료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갱신권을 사용했던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2년마다 나와야 할 수요가 나오지 못하고 수요가 감소된 상황이 이 계약갱신권 때문에 감소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되고 나서부터
이 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가 실시가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행됐냐면 9월 달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2021년. 그리고 본격적으로 2021년 10월부터 대출 총량 규제로서 각 은행권의 이 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거의 5에서 6%로 금융위에서 설정을 했는데 한 해에 이거를 목표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총량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주택담보대출 DSR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에 따른 총량 규제로서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았던 계기가 되었죠. 지금 전세대출은 보통 임차인분들 입장에서 거의 보증금의 80%까지는 대출을 거의 다 받고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발생이 되었던 겁니다. 자, 기존에 전세 금액은 굉장히 안정적 전세 시세였는데 계약갱신이 실시된 이후부터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21년 전세 가격이 대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 전세 시세보다 굉장히 많이 높게 시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요, 그리고 대출의 총량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세 대출을 더 옥죄습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나서 당연히 수요가 감소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만 대출을 실행을 해줬고 신규 전세 대출은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수요가 급감하는 계기가 시작됐다. 계기.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언제부터 상승을 했냐면 2022년 1월부터 기준금리 인상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빅스텝이 단행되면서 급격하게 시장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자,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상승하게 되죠. 자,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는 2022년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인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5월에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2022년 6월 달이 돼서 자이언트 스텝을 총 4차례나 이제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완전히 꺾이게 되었죠. 제가 재작년 영상에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금리와 당연히 연관관계가 있지만 미치는 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다만 전제 조건을 얘기해드렸었습니다. 다만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오는 시기에는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 따라서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꺾이게 돼버리게 된 겁니다. 이건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꺾이게 되었죠. 자, 기준금리는 코픽스 금리와 연계가 될 수밖에 없죠. 연동이 되니까. 코픽스 금리는 변동금리의 지표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와 또 전세자금 대출의 변동금리는 코픽스 금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시장만 꺾인 게 아니라 전세 시장도 꺾인 거다. 그래서 하락세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나온 거다. 전세 가격 하락. 그리고 수요는 더더욱더 급감하게 됐죠. 당연히 전세 대출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시중 전세 대출 금리가 6%입니다. 6%. 따라서 지금 월세 시장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한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가 된 거다. 그리고 오히려 수요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여기에 불을 더 붙인 게 있죠. 상생 임대인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혜택이
전세 수요를 더더욱 더 급감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2022년 6월 21일 날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상생임대 혜택 2년 이상 신규 계약이나 계약갱신을 하게 될 경우에 2021년 12월 20일에서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계약갱신 또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조정 대상 지역에 2년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요건으로 충족한 걸 보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따라서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 또는 2주택자에게는 혜택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다주택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도 당연히 이런 상생임대 혜택도 부여받을 수 있지만 모든 주택을 다 처분하고 상생임대인 주택 한 채만 남겨둔 상황에서 매도해야지만 이런 혜택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1주택 또는 2주택에서 만약에 상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뭐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강북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강남에 본인이 전입하지 못하는 상황인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따라서 거주하지 않아도 신규 계약이나 또는 계약갱신 한 차례만 더 체결을 하게 될 경우에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급 아파트에 이렇게 상생임대 혜택 보고자 하는 임대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시기이다. 그래서 22년 6월 이후부터 또 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이제 더 높게 나오게 되었던 거고 또 지금 역월세 형식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분들 입장에서. 이게 이제 2022년 하반기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전세 가격이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자, 이렇게 계약갱신권 대출의 총량 규제 때문에 이제 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여파로 인해서 대출 이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 하락이 본격화된 겁니다. 본격화. 이러다 보니까 역전세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기존에 났던 전세 시세보다 전세 시세가 지금 많이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역전세가 난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주변을 보니까 너무나도 저렴한 거예요. 전세 가격이. 본인은 전세 가격을 굉장히 높게 해서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전세 가격이 너무 내려간 겁니다. 그렇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른 부동산을 더 값싼, 더 좋은 지역 일대 부동산을 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려고 하다 보니 임대인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도 좋지 않고 어차피 나오면 전세대출 이자도 높고 월세 가격도 엄청나게 폭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출 받은 거 금리로 책정해서 반대로 역월세 개념으로 납부해 주겠다. 또는 그만큼 차익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을 좀 반환해 주겠다. 이런 목적으로 재계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거주하다가 또 다른 곳에 또 전입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이사 비용도 있고 또 시간적인 소요도 많고 또 한 번 거주했던 곳에 계속적으로 살고 싶지 또 계속 이사를 가는 것도 사실 또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재계약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일정 부분 나오는 수요에서 전세 수요에서 나오는 수요가 월세로 가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폭등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줄어만 들 거냐 아니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거냐.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는 있다. 자, 전세 수요가 늘어나려면 결국엔 여러 가지 하락에 대한 요인들이 제거돼야지만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전에 본 것처럼
지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로 인해서 대출에 대한 이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완화시켜 줘야 되겠죠. 정부 마음대로 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은행권에 따른 대출에 대한 금리를 인하시킨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고종령 이 전세대출 요거 나온다면 원래 기존에 6%였던 게 4%대로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메리트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월세 전환율이 6%입니다. 6%. 그렇다면 월세 전환율보다 고종용 전세 대출이 훨씬 더 저렴하네요. 그렇다면 구태여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월세로 수요가 유입이 될까요? 당연히 여기로 다시 빠지겠죠. 그죠? 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 가격이 워낙 많이 하락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볼만한 전세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세 대출도 금리도 낮게 형성되어 있는 고정금리,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 대환대출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사실은. 뭐 그리고 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2년짜리 전세 대출이기 때문에 2년 끝나면 다시 또 다른 것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전세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또 전세에 따른 공급을 줄여줘야지만 전세 가격이 좀 일정 부분 안정화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를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지금 매매가 아예 거래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를 계획하신 분들이 갑자기 전세로 전환해서 전세 공급으로 이렇게 매매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전세 공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뜩이나 수요도 없는데 전세 공급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의 하락폭은 훨씬 더 컸던 거죠. 따라서 매매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면 매매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를 조금 더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전세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매매 거래 활성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리하게 급매로 시장을 좀 더 악화시키는 것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이 처분기한,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도 마찬가지 3년으로 전부 다 완화시키고 연장시켰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 완화 혜택들을 또 발표하고, 또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도 있죠.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이 또한 마찬가지 세제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전세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공급 물량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앞으로 시장이 변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월세 가격은 반대로 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고, 전세 시장은 좀 더 안정화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전세에 따른 위험성도 조금 더 완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임대인, 임차인들의 시장의 변화의 여건에 따라서 안정적 부동산 시장으로 연착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